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아이가 흠흠 하면서 작은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있어요. 별로 신경 쓰이진 않을 정도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틱이라는 걸 모를 정도예요. 처음으로 학원에 보내려고 하니 이걸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 제목이 작은 음성 틱,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말씀드려야 할까요? 근데 얘기를 만약에 사전에 얘기를 안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걸 의식하니까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저는 약간 일단 학원을 보내신다 그러고, 하니까 좀 경계성 친구가 아닐까, 음성 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저는 일단 이 고민은 어머니 혼자 하지 마시고 아이랑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생각에는 예를 들면 너가 이렇게 만약에 소리가 났을 때 선생님의 반응,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실은 학원에 가면서 안 들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들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엄마, 선생님만 알면 난 괜찮아. 친구들한테는 안 알리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약간 틱이라는 게 좀 불안할수록 좀 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랑 별개로 아이랑 한번 아이의 뜻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보신 다음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먼저 말하는, 저도 약간 근데 사연 들으면서 아니 이걸 전혀 모르는 선생님은 그게 우리한테는 흠흠이고 작지만 학원에서 수업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신경 쓰이지. 네, 근데 선생님은 아무 정보도 없다가 그 소리 내지 마 이렇게 누구 조용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 순간에 좀 오히려 더 조절이 안 돼서 더 이렇게 뭐라 그래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저 같아도 선생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저는 오히려 그냥 아이랑도 엄마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만 알고 있는 걸로 얘기는 했어 라고 해서 좀 아이한테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진짜 경계성 어머니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 갔을 때도 그렇고 말 꼭 해야 되냐 그리고 꼭 음성틱이 아니더라도 그 작은 행동들 있잖아요. 특정적인 행동들을 나만 아는데 근데 이게 누군가 보면 관찰력 있게 보면 보일 수도 있고 이거 선생님한테 말을 하자니 우리 아이를 경계성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또 학원이잖아. 티가 안 나니까 어쨌든 비장의 아이들과 학원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학습이나 이런 게 그래도 우리 그 발달장애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경계성이라는 게. 근데 굳이 또 학원 선생님한테 알리고 야 되냐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되지 싶은데 왜 말을 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느냐. 말을 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일종의 낙인 효과들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애는 예를 들면 1이라는 부분이 부족한 건데 그거를 말을 했다가 그걸 이해받고 더 도움받는 게 아니라 쟤 좀 문제가 있다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색안경을 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주변에서 많이 들으신 분일수록 그걸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결국은 얘가 그거를 받든 안 받든 우리 아이는 그냥 만약에 한 모습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선생님이 일종의 색안경을 끼셨다가도 그냥 내가 생각한 정도는 아닌 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쩐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 그냥 말씀드린다를 택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또 아이랑 의논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게 아이가 인식하고 있냐 없냐도 또 단계가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본인은 인식하는데 남들은 몰랐으면 이런 정도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조차도 잘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성 틱, 이런 틱이라든지 유창성 장애 쪽은 그거를 되게 기준으로 봐요.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는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유창성 장애는 뭐냐면 약간 말더듬이 있는 쪽
쪽을 이제 유창성 장애 쪽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거를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듬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히 이제 어리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쪽을 좋은 예우로 볼까요? 인지하고 인지 못하고 있는 애들을 좋은 예우로 봐요. 아, 그래요? 인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대응만 잘해주면 더 빨리 좋아지고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의식이 들어왔을수록 말하려면 그럴 것 더 같아. 제안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일종의 뭐 치료다 하면 치료 단계를 갈 때 얘가 인지해요 못해요를 가지고 이 그게 큰 분류구나. 대응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친구가 본인의 틱을 인지하는가 못하는가 이제 근데 뭐 학원에 간다라고 하면 뭐 무슨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인지를 하고 있을 나이가 됐을 가능성도 좀 많긴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선생님이 알면 확실히 대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듣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걸 아시면 그냥 본인도 약간 자연스럽게 넘기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 수 있잖아. 너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중재도 선생님이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는데 뭐 그걸 그냥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하자라든지 뭐 누구 버릇인가 봐?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이런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넘겨주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 조용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 말씀드리질까요 말까요는 정말 그 색안경 문제 말고는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거든요. 뭐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을 때 나쁜 거는 뭔가 말했다가 우리 애를 더 이상하게 보는 그거를 걱정해서들 많이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 걱정을 살짝 좀 내려놓고 적어도 정말 선생님께는 혹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 보일 때 그냥 엄마의 원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틱이 있으면 엄마도 엄마가 찾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일 땐 이런 식으로 대처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라는 방법을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한테 전달 드리고 좀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적할 수도 지적을 있잖아. 하면. 그러면은 그게 근데 이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서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꼭 의논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머니는 왜 거의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수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하다못해 볼펜 이렇게 딱딱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그 수업을 하면은 진짜 조금 더 그 지금까지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의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아는 언니가 얘가 좀 틱 증상이 있어라고 해서 그 엄마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인 거예요. 제가 지금 또 했다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 만나보잖아요. 진짜 모를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담을 했어.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 그럼 막 애 행동이 막 부산스러워서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만났더니 이 정도는 진짜 하나도 부산스러운 게 아닌데 엄마만 이제 너무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막 난리잖아요. 막 그러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 대상이 아니어도 저 아는 언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가 내가 보기엔 세상 염전하거든? 엄마가 얘는 이렇게 치대졌어 힘들어 죽겠대. 엄마가 체력이 약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정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지성현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학교에 어떤 애가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정보를 듣잖아요. 이렇게 딱 정보를 듣고 가면 애는 괴물이 된대. 얘는 이렇게 문제가. 근데 막상 학교에 가면 희망을 보이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진짜 조금 경미한 거를 엄마가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경우도 간혹들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런 거지.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왜 말을 하지 말까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모를 정도잖아. 그럼 선생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의 그거예요. 기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특히 막 카페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면 그냥 선생님도 모를 수 있는데 말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변에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사실 가지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 편견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작용에 나는 그 범위 안에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게 나도 두려운 것.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정확한 건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그 경계성 어머님들이 특히나 뭐 저도 약간 어떨 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맨날 저도 그냥 저로서 인간 저 유연주로서 소희 엄마가 아니라 어디 갔을 때는 내 아이의 장애를 오픈하고 싶을 때가 있고 여기서 굳이 이런 사람들이랑 오픈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오픈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그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편견의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 편견 없이 봐주면 좋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오픈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어머님들한테 특히 경계성 어머님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고는 어머님들의 선택이실 때 항상 나한테는 그 밑에 나의 단단한 건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를 들면 소희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해서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 하다못해 그날의 컨디션도 작용해요. 그날 컨디션도 굳이 내가 좀 괜찮았으면 얘기했을 텐데 오늘 내가 좀 너무 말하기 싫어 그냥 그러면 얘기 안 해요. 특히 택시 같은 거 탈 때 소희가 어느 날 되게 얌전할 때가 있어서 기사님이 말을 안 걸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는 나도 너무 좋아. 말하지 않아도 됐어. 근데 만약에 소희가 막 소리를 내면 기사님이 아이고 엄마 힘들겠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멘트를 하면 나도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흑인 조나단이 자기 택시 타면 한국말 모른 척한대. 일단 기사님들이 입을 열면 막 신기하면서 자기가 도착하는 순간까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니까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픈하고 오픈하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 그거랑 다르게 그럼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걸 가졌다는 거는 지울 수 없는 어쨌든 특성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편견은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느 지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막말로 나중에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그냥 티 안 나게 잘 크다가 저희 사연도 오잖아요. 군대 갈 때 알았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냥 그럴 때 예를 들면 아이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만약에 외부의 피드백으로부터 다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한테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설명할 때 내가 좀 그게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지 그게 대상이 선생님이 됐든 뭐 우리의 친인척이 됐든 이 아이의 친구들이 됐든 엄마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편견은 우리가 너무도 없애고 싶지만 없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 편견이 계속 존재하는 한 부모로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편견에 그러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떤 내가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는 내가 평소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겪어봤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당황스럽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나 우리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의 장애 때문에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장애의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보거나 이럴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특히나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소희는 이제 또 중복장애 가지고 있으니까 제 전학간 해에 담임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학교에 이런 애는 처음이라 이 말이 이 선생님은 정말 그냥 팩트인 거예요. 정말 이 학교에는 그 선생님은 또 이 학교에 와서 중복장애 아이는 처음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엄마한테 그냥 상담하면서 얘기하는데 듣는 저는 뭐야 교사가 특수교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애를 가르치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선생님 처음에 저도 소희도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이 저도 처음이고 소희도 처음이라 우리도 뭐 힘들지만 하면서 이런 소통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내 멘트가 좀 무리했구나 아니면 좀 내가 지금 얘를 너무 이렇게만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약간 맨날 그렇게 얘기해. 농 애들은 이런 거야. 청각장애 아이들은 특성이 딱 이라고 네모 박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위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계속 처음이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살면서 계속 부딪힐 수 있는 일이라서, 어머니가 그냥 왜 내가 이 고민을 왜 할까? 부터 시작해보면 사실은, 몰랐으면 좋겠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을 때 내가 피곤한 건 뭘까? 힘든 건 뭘까?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약간 저는 이렇게 무기처럼 갖고 있어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머니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어쨌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알게 됐을 경우 우리 아이를 아이 그대로 봐주지 않고 얘가 틱이 있는 애네? 그래서 모든 행동에 뭔가 그런 잣대로 아이를 본다거나 아니면 약간 특히 어머니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 사실은 또래 부모님들이 야 쟤랑 같은 반 되면 쟤 시끄럽다며? 약간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아이를 기피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옛날보다 근데 인식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데 어머님들이 특히 경계성 어머님들이 그래서 좀 잘 어디서 이렇게 할 때도 인터뷰 할 때도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오픈하고 싶으시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안 하시려고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취재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구하기가 힘들다고는 말을 하던데 어쨌든 선택은 좀 존중하는데 그 밑에 내가 힘든 거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